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자동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신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시된 차량들은 자연스럽게 구형이 되어가고 빠른 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시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클래식카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오래된 차량들이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높은 명성을 가지는 클래식카에는 몇 가지 공식이 존재하는데요. 브랜드 혹은 카테고리의 최초의 차이거나 전 세계적으로 희소하게 한정 생산되었거나 유명한 셀럽들이 탔거나 혹은 예정했거나 디자인이나 성능적으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던 차들은 최근 출시되는 최신형의 고급차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식들을 갖춘 채 출시되었던 부품 그대로 고장 없이 유지가 되어 실제 도로를 여전히 달릴 수 있는 클래식카라면 그 가치는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수백, 수천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계이므로 구동계 관련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람을 이동시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깔끔하게 복원된 외관을 갖춘 뒤 박물관에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서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클래식카의 존재와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동차라는 것은 본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출시된 사양 그대로 온전히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수파들이 있고, 외형과 실내 감성이 유지가 잘 된다면 파워트레인 정도는 변경되어도 상관없다는 리스토어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동일 차량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출시된 사양 그대로를 유지하며 도로를 달리기에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소모품이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내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워트레인을 변경하여 차를 달리게 하는 리스토어파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으며, 내연기관 대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변경하는 것보다 전기차로 변환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 기술 및 플랫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 있는 업체 제로랩스는 클래식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범용 EV 플랫폼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테슬라, 폭스바겐, GM, 현대자동차 등 많은 대형 제조사들이 발표했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과 같은 형태의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 클래식카의 셰시를 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 한 달간의 작업만으로 클래식카가 가장 최신의 전기차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신적인 이유는 클래식 머스카, 투도어 쿠페, 사륜 픽업 트럭 등 다양한 차량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의 작업으로 오래된 클래식카 한 대를 최신 전기차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작업입니다. 2009년부터 클래식카를 전기차로 개조했던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인 EV 웨스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0대의 클래식카를 전기차화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대도 작업하기 힘들었다는 것인데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전기차화하는데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모먼트 모터 컴퍼니의 경우 이미 개조한 경험이 있는 차량의 경우 한 대당 150에서 200시간 정도 걸리지만, 한 번도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 전기차로 만드는데 최소 50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클래식카를 전기차화하는 기존 업체들의 방식은 대부분 엔진, 기어박스, 연료 탱커를 제거하고 변환 키트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변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모터를 고정할 모터 마운트 제작해야 하고 추가되는 무거운 배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서스펜션도 필요하며, 엔진 제거와 배터리 추가로 인해 차량의 무게 배분 및 핸들링 변경도 고려해야 하며, 조명, 냉난방 등의 전력원도 엔진이 아닌 배터리에서 끌어오도록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고전압 전기 시스템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필요 없는 기존 부품을 제거하고 빈 공간에 배터리 모듈을 채우는 방식을 쓰다 보니 배터리 용량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급속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영국의 스윈드라는 업체는 클래식 미니 쿠퍼를 키트를 통해 전기차로 변환하고 있지만 차량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 12kWh 정도의 배터리만 적용 가능하고 완속 충전만 가능합니다. G 일렉트릭이 변화했던 1966년산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를 보더라도 테슬라의 32kWh의 배터리를 적용했지만 주행 가능 거리는 대략 140km 정도이며 완속 충전기로 5시간을 충전해야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쉐보레에서는 일렉트릭 커넥트 크루즈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60kWh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기반으로 20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 DC-AC 인버터와 DC-DC 변환기를 통해 급속 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냉각 및 가열을 위한 배선, 컨트롤러 및 워터펌프까지 하나의 세트로 제공하는 것이죠. 이 패키지는 현재 1997년산 K5 블레이저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보면 뭔가 좀 어색해 보일 것입니다. 배터리 팩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를 차에 맞춰서 적용하려다 보니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안정적이고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 두 개의 모터로 600마력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로랩스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혁신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외에도 OTA를 통한 업그레이드 및 원격 진단이 가능하고 4년간 배터리를 보증하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클래식카 전기화 시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랩스의 플랫폼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식카 리스토어라는 것이 정형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에 똑같은 플랫폼의 셰시만 얻는 방식보다 파워트레인만 전기로 변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존 상태로 유지하는 형식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제로랩스는 현재 포드 구형 브랑코스와 랜드로버 차량의 EV 변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 비용이 18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이면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X를 사고도 남는 큰 돈이죠. 하지만 클래식카를 수집하거나 전기차로 변환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로랩스와 더불어 최근 영국의 보건회사인 로렌츠도 클래식 레인지로버를 전기차로 변환하여 판매한다고 밝혀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1970년대 이후 생산된 클래식 레인지로버를 전기차로 복원하는 것이며 비용은 24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2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해 50대 한정 생산된다고 합니다. 특히 개선된 브레이크와 사륜구동 시스템, 더 두꺼운 롤바가 추가되고 온보드 와이파이, 위성 내비게이션, 스테레오 음향 장치, 에어컨도 적용되어 최신 차량에 밀리지 않는 사양이 추가되며 보급형은 60kWh의 배터리 팩이 적용되고 플래그십의 경우 80kWh의 배터리 팩이 적용되어 4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듈화된 전기차의 발전은 클래식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클래식카의 복원이냐 혹은 껍데기만 닮은 완전히 다른 차냐라는 논쟁보다는 전기차의 발전과 함께 또 다른 카테고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껏 소개해드린 사례는 모두 외국 사례이지만 이제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니 포니아 같은 모델을 더 이상 거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기가 된다면 이 GMP를 통해 리스토어 해보는 것도 꽤나 괜찮은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